안녕하세요. 에어포트 베이비 연출 박할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어포트 베이비 외삼촌 역할을 맡은 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이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코엔 역을 맡은 최재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딜리아 역할을 맡은 강윤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황선영 배우님께서 삼촌 역할이신데 좀 마지막 엔딩이 다른 역할도 해주시고 계셔서 의상이 좀 독특하죠. 네,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먼저 이제 연출님과 배우님들께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재림 씨와 강윤석 배우님은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쇼케이스와 낭독 공연에 매번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디벨롭되는 과정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본공연은 어제부터 저희가 공연이 시작됐고 그 본공연 올라온 소감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정말 초기 단계에 이 작품을 접했을 때 굉장히 기발하고 재치있게 쓴 대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음악이 나오진 않았었지만 메인 넘버 몇 가지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곡을 이제 제가 제출을 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가이드 녹음을 했었는데 굉장히 녹음을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냥 노래를 부를 때 배우로서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녹음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직접 리딩을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번의 계속되는 수정과 보완과 쇼케이스 리딩 공연을 올리면서 이 조시 코엔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같이 성장해서 왔는데 본경원을 어제 이제 처음 하니까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참 많이 조시와 많은 여정을 함께 해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 배우님은 처음에 이제 칼린 감독님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제 대본을 받고 이제 첫 리딩 때 기억인데 배우한테는 살면서 평생 배우를 하면서 제 몸에 꼭 맞는 것처럼 이 배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수견처럼 이웃 말고 일단 그 느낌이 이끌려서 그 힘으로 지금 몇 차례 이제 낭독 공연도 했고 이제 동공연도 했고 여기까지 오면서 근데 그 힘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우리 감독님과 이제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이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길로 이제 모색해 나온 이제 우리 이 지점까지 왔는데 처음에 시작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끝까지 가는 여정 중에 다른 더 높거나 낮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뿌듯해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분 못지않게 또 이미라 선배님도 그렇고 황서연 배우님도 그렇고 한 번씩은 다 본공연 전에 낭독 공연에 참석하셨다든지 쇼케이스에 참석하셨던 배우분들이세요. 이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좀 두 분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예종 창과에서 전수환 작가가 졸업 공연으로 할 때 그때부터 참여를 하게 돼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작품의 매력은 약자들끼리 만나서 뭔가 자기들끼리 해소되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입양아와 그리고 성적 소수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인들 이 둘이 묘한 또 이 콜라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간 묘한 꼬집는 것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부분 작가가 굉장히 영리한 게 부분 다 심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합리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매력은 사실 생각 없이 시작을 했지만 왜냐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최재준 배우가 이 아들을 한다 그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칼리 감독이 또 연출을 한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하긴 했죠. 근데 해보니까 이 작품의 소재로 쓰여지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동시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무슨 지나간 너무 오래된 과거나 또 아주 먼 그 미래의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이걸 다뤘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창작 뮤지컬이라는 거 배우들이 창작 뮤지컬을 목말라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번역을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재능 이런 걸 그냥 적당히 사용하는 느낌은 들지만 뭔가를 배양시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창작 뮤지컬을 한 번씩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그 작은 나무에 물을 주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보람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창작 뮤지컬이 하면서 되게 좋다 되게 매력있다 이런 생각 이 작품의 매력이 가장 큰 두 가지라고 저는 꼽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모든 배우분들이 다 올해 이 작품과 함께 하셨어요. 연출님도 그렇고 그래서 각자의 책임감을 또 가지고 이 작품에 좀 임한 것 같은데요. 연출님께서는 또 이 작가님과 작곡가님을 10년 이상 알아오면서 이제 또 가족 같은 존재이시거든요. 수월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연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 작품을 만드셨는지. 네, 일단 소재가 입양이다 보니까 우려했던 어떤 뭐 심파 아니면 울음만 자아내는 그렇지만 그걸 또 뮤지컬로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떤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근데 대본을 처음 볼 때 이미 다 해결하고 왔더라고요. 음악하고도 결합이 너무 잘 맞고. 근데 제일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미 대본에서 다 해결이 된 채로 시작이 되어서 그 뮤지컬에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평론에서 미국 브로드웨이 평론에서 읽었는데 뮤지컬에서 창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를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뭐 일부러 엔터테인먼트를 넣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도 만난 게이 식구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 유머, 언어에서 나오는 유머 그냥 정말 진실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인터테인먼트가 이 작품에 녹여져 있어서 일부러 뭐 심파로 가거나 일부러 울음을 자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잘 쓰여진 덕분에 저희가 되게 어렵게 풀 수도 있고 심각하게 풀 수도 있는 소재를 되게 자연스럽고 뮤지컬 속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앞서 다 얘기하셨던 창작이기도 하고 사회성도 저희가 살짝 있고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인터테인먼트도 있고 뮤지컬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잘 녹아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저는 충실히 대본하고 음악을 가장 충실히 있으려고 노력했던 것뿐인데 일단 원작하고 음악이 좋으면 나머지는 정말 또 좋은 배우들 만나면 나머지는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자체의 그냥 매력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슬프지만은 재밌게 슬프고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되게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저는 MBS타 전문가 김철이고요. 저는 좀 박한희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좀 창작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입양이라는 소재가 뮤지컬에서 쉽게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소재인데 이 같은 이야기를 꼭 뮤지컬로 풀어낸 이유가 좀 듣고 싶고 박한희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연출을 맡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좀 최재린 배우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입양아 연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뭐 영어도 나오고 감정적으로도 뭐 고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인지 네, 이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질문 두 개 넘어가면 앞에 질문을 까먹어요. 입양을 소재로 한 걸 왜 선택? 어려운 소재이기는 합니다. 근데 뮤지컬 창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첫 룰 중에 하나가 만드는 사람들이 그 소재에 패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 뮤지컬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거의 할 수가 있는데 이론에서. 근데 이 작가랑 작곡가 두 명한테 각자 입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얘기가 섞여져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거에 먼저 꽂힌 걸로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둘의 하나는 여자아이였고 하나는 남자아이인데 정말 유태인 집안으로 입양된 남자아이의 얘기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좀 더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정말 눈물 흘릴 이야기들이 잔뜩 있는 우리 이 극에서 풀어낸 것이 반반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 소재에서 끌어내서 소설을 만든 건데 그 캐릭터들을 아마 보면서 뭐가 꽂혔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인스피레이션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둘이 합이 맞아서 이거를 해보자 했는데 정말 뮤지컬로 풀기는 어렵지만 너무 잘 푼 게 진짜 요번에 매력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소재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객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같은 얘기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대본하고 음악과 스텝들과 이 기술과 기법들과 이거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객이 느끼는 거는 정말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왕이고, 관객한테 뭐 주입이라고 하나요? 주입식으로 뭘 메시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고요. 저희는 이 대본에 갖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정말 진실되게 풀어내는 게 저희 숙제이고, 그렇지만은 제각기 관객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재밌었다, 아니면 이 소재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풀었지, 심파가 아니고, 누구는 음악이 좋았다, 그 무엇이든 간에 좋은 퀄리티를 느끼고 갔으면 합니다. 그거 하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메시지를 주입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질문이 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양아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면서 또 이 이야기에 실제 이제 주인공이 여자 아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지냈었는데, 실존 인물의 얘기를 무대 위에서 어떤 한 배우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입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시 코엔이라든지 극중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여가 뭘까? 오늘 아침에 이제 강현석 배우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씨만이 가지고 있는 결여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씨의 성격이 형성됐을 것이고, 그 성격으로 인해서 뭐 흔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이러한 감정들이 다르게 표현될 것이고 다르게 다가갈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항상 세심하게 집중하면서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사실 이 수많은 여정을 이 극에서 조씨가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순간도 있고 답답한 순간도 있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잊고 굉장히 행복한 순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마와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을 때 과연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가 사실 지금도 제일 큰 숙제예요. 물론 어제는 첫공 버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픈날 그 힘을 받아서 좀 그게 스무스하게 흘러갔는데 매번 무대 위에서 정말 진실되게 이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2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 민중의 소리 김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서 조시 코엔이 난 내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걸 알려고 엄마를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좀 공감이 됐고, 또 다른 점에서 공감이 됐던 부분은 기존의 한국 사람이 입양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랄까? 그런 것들이었어요. 왜 가족을 찾으려고 해? 라던가 불쌍해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됐는데요. 배우분들은 기존의 입양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편견이라고 할 것, 편견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무엇이고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나와 만난 그 순간부터의 그 인물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누군가가 옆에서 뭐 저 사람 뭐 대기업 사장님이셔 라든지 저 사람은 뭐 구멍가게 사장님이야 아니면 혹은 뭐 제 전과자래 뭐 이런 어떤 특정한 타이틀을 박아놨을 때는 뭔가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전에 보는 어떤 껍데기가 씌워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뭐 입양됐다더라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그럼 입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거기에서 따라서 입양됐으니까 뭐 되게 뭐 불행하게 컸을까 뭐 어떻게 컸을까 뭐 쟤는 뭐 저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이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저 친구는 입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입양아인데 굉장히 밝은 애구나 라는 것은 붙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친구는 되게 밝은 친구구나, 저 친구는 되게 뭘 좋아하는구나, 뭘 좋아하는구나였지 뭐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라는 타이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가 선배님. 그 참 예전에 한번 해외에서 한번 그 입양아를 한번 만난 기억이 있어요. 네덜란드였나 아마 자전거를 빌리러 갔는데 그 대여해 준 친구가 그 느낌이 이게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보더라도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이제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을 걸어봤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입양아였어요. 근데 잠깐 짧은 시간에 몇 마디 건넨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 때 서로 모르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듯이 그렇게 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듯이 자기도 어떤 사람한테 선택이 받아져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건데 나이가 들면서 내 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는 어떡하지 불쌍한데 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당사자가 행복해하고 있고 어느 누구든지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해 안 될 그런 어떤 그림들 같은 거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이제 얻어진 느낌은 뭐 이렇게 해서 또 행복한 삶은 자기가 추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돼서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때가 되면은 자기가 또 풀려고 조시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안 좋게만 불쌍하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성현 씨. 다른 편견이 없으셨군요. 저 혼자, 그러니까 저도 마냥 그냥 입양아라고 하면 그냥 어렸을 적 봤던 수잔브링크의 아리랑 뭐 이런 정도의 영화만 떠올렸었는데요. 이해하시기 오래됐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우리 조씨랑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서 재림 배우가 이 겪어내는 어떤 이 고통들을 보면서 아, 이 배우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아팠겠구나라는 걸 좀 간접적이지만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하니까 그 고통이 어떤지 그리고 그 궁금함이 어떤지를 좀 피부로 많이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작품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또한 입양아는 무조건 불쌍하게 보는 그런 편견이 조금은 있었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말 남의 인생을 쉽게 단정짓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 또한 저한테서도 발견했어요. 입양아뿐 아니라 우리 여기 대사에 나오죠. 너는 그래도 잘 살았지 않냐? 좋은 그 부자 나라 가서. 그리고 이 쌍둥이끼리 이제 대화 속에서도 너는 그런데 잘 살았고 너는 엄마랑 살아서 더 좋았잖아. 이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진짜 행복이 진짜 조건이 무엇인가, 뭘 가져야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것일까. 각자 우리는 뭐 입양되지 않았어도 서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가 가끔 고민하는데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이 과연 진정 우리가 진짜로 느껴야 되는 아픔인지 아니면 아프지 않아도 될 거 가지고 아픈 척 하고 사는 건지 이런 생각도 공연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공감 가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이 시간 마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트케이프 박지민 기자입니다. 하이라이트 상을 잘 봤고요. 저는 이 작품의 정말 매력이 대사와 음악이 함께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을 음악과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연출님께서 대사에 음악을 입히는 작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작업의 아까 첫 룰이 패션, 그 소재에 대한 패션이면 그 다음 또 첫 번째 룰이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인 짝을 찾는 거예요. 작곡가와 극작가. 이 에어포트 베이비는 그거를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두 짝을 서로가 만난 거라고 저는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들이 이 작품에 하기도 전에 이미 그거를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 둘이 같은 소재에 꽂혀서 같은 레벨에서 합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음악과 가사와 음악과 대사와 또 그 음악이 안 흐르는 대사 사이가 이게 다 합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작품이에요. 제가 아마 초반에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게 대사랑 가사, 말과 음악이 이렇게 찰떡같이 맞는 작품은 많지 않을 거다. 그걸 느끼실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둘의 문제예요. 그 둘의 문제와 그 둘의 성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썼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연출로서는 편하게 좀 같은 게 있지만 이제 음악이 뭐가 안 맞으면 정말 한음 가지고도 저희가 싸우는데 그게 뮤지컬의 매력이에요. 대사인 듯 가사인 듯 말인 듯 감정이 극대화됐을 때 노래를 하게 되고 감정이 극대화됐을 때 그냥 움직임이 춤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 둘이 잘 만나서 그런 겁니다. 전세환과 장희선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훌륭한 배우분들이 만든 에어포트 베이비 저 2주 동안 공연을 하는데요.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네, 곧 끝나기 전에 봐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 의자랑 좀 가지고 들어가 주십시오. 한 줄로 저희 의자 좀 쳐주세요. 네.
적당하지만 에어포트 베이비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에어포트 베이비. 네. 재림 씨가 에어포트 베이비 해주시고요.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선창해 주세요. 에어포트 베이비 화이팅! 네, 오른쪽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리고 왼쪽도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2주 안에 꼭 공연을 보러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